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12월에 정말 잘 버텨주었었던 코스피 2350선을 내주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들은 부합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와줬죠. CPI도 내려왔고 FOMC에서 긴축의 속도도 둔화됐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를 고려하고 있고 연착륙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연준뿐만 아니라 ECB와 영란은행까지 긴축의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매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는 대가는 경기 침체라는 것, 이것을 배제하고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장이 가르쳐주고 있죠. 간밤에 나스닥이 3%대 하락을, 애플이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강한 녀석들 금요일장의 코멘트 함께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별이 닿지 않아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최태규 전문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윤겸 전문가, 목표는 하나. 이 가운데서 오늘은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조언, 오늘 또 들어볼 텐데요. 많이들 힘들어 하시네요.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들 겪고 계실까요? 네, 올 한 해 쉽지 않은 장 이어졌고요. 내년도도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뭔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내가 욕심내면은 그 욕심낸 만큼 손실도 감당을 해야 돼요. 욕심만큼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를 과욕했다라는 건 그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거기에 있어서 내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자. 하나에 몰빵하게 되면 내가 그 종목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안 좋았다. 그게 어찌 보면은 바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은 4개 이상 갖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든지 내년 진짜 시장이 박스 흐름으로 가게 되면 신고가 나오는 종목 관심 갖지 말고요. 신고가 언저리에 간 종목, 결국 이런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종목들은 익절을 생각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고, 난 그래도 이거 할 거야. 그럼 정확하게 손절 잡고 신고가 종목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뒷집 돌쇠 엄마 이야기는 듣지 말자. 결국 돌쇠 엄마 이야기 듣고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나 혼자 매매했을 때는 손절 찰찰착착 잘 지켰는데요. 돌쇠 엄마가 얘기하고 난 종목 빠질 때 손절보다는 어떻게 해요? 전화해요. 돌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쪽에서 보유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홀딩해요. 그래놓고 또 빠져. 그럼 또 어떻게 해? 또 전화해. 아니야 거의 다 왔대. 조금만 더 기다리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관리되고 그러다 상폐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 얘기 듣지 말고, 그리고 항상 모든 제 경험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아요. 가끔 한두 개 정도는 뉴스 나와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소문에 다 올라가고 뉴스 나오면 떨어지더라. 이게 일반적인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돌쇠 엄마가 얘기한 게 내 귀에까지 왔다라는 건 뭐예요? 끝물이라는 거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라고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작업하는 종목은요, 마누라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왜? 마누라가 여기저기 가서 다 떠벌려버리면 그 작전 깨져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아셨죠? 그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내년도도 박스장, 횡보장이 될 겁니다. 그건 곧 뭘 의미하냐면
올랐다 내렸다 올해처럼 엄청나게 변동성 줬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 종목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팔았더니 정말 한 보름 있다 한 달 있다 신고가 나오네. 이런 종목 경험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내년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는데 뭘 잘났다고 자꾸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계속 엇박자만 나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내년도도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야 라고 한다면 그대로 보유하세요. 또한 나는 징그러워. 근데 좀 이 있는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급등 나오잖아요. 그 급등 나온 게 첫 시세야. 그러면 그 쫓아가지 말고 눌림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물렸어요. 한 번 더 사면 되지 뭐. 어차피 첫 시세는 조정 주고 또 가니까. 그리고 항상 시세를 줬어. 그럼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간 종목은 가급적이면 눌려도 가지 마세요. 위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메모하시고 결국 좋은 종목이 무엇일까? 좋은 종목은 기본적인 분석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분석이 뭐예요? 재무제표도 안 보고 그냥 사면 안 되지. 이 기업이 빵을 파는지 아이스크림을 파는지는 알고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얘가 차트가 떨어지는 차트인데 돌쇠 엄마가 사라는데 그럼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지 뭐.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이건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요거를 합쳐가지고 스토리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스토리 분석은 내가 좀 발품 팔아서 정보도 좀 얻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딱 합쳐졌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고 그렇게 최고의 작품 나왔는데 시장 때문에 하락했어. 그러한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샀는데 내가 샀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샀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대로 훼손되지 않으면 보유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자, 지수. 끝으로 이제 내년도 지수에 대한 생각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거래소 차트 한번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내년도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단 하단을 좀 구분해 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100에서 2500 이 박스 흐름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살짝 충격을 주거나 조금 호재를 분위기를 잡게 되면은 2000 깨면서 1900에서 2600까지 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충격이 오거나 조금 더 호재가 나오면 1500에서 2750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1500 오면 논밭 팔아서 사야 된다라고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700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하단이 열려 있지 않은 즉 2100 깨지 않았는데 2700 가고 2750 갔어. 그건 난 제가 봤을 때 인버스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한 방향 잡고 내년도를 준비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지수 전망까지 완벽하게 오늘 또 마지막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뒤늦게 최태규 전문가 합류해 주셔서 정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많이들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서도 지금 돌쇠 엄마 스토리에 굉장히 열광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주식시장의 고전이죠. 이 스토리는. 정말 많이 들어왔었던 그 고전 스토리를 오늘 또 마지막에 알려주셨네요. 진짜 작전 종목은 마누라도 모르게 한다.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내년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는 것,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강한 녀석들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최태규 전문가가 내년의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네요. 2100에서 2500포인트 선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주곡 1, 살짝의 악재 호재 나오면 좀 더 넓혀서 1900에서 2600을 보고요. 변주곡 2, 더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00에서 2750선으로
밴드를 설정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논밭을 팔아도 된다. 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불을 일구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해 주셨네요. 최택규 전문가가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박스권에서. 그러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공감하는 쪽에 불빛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 당일 급등주가 첫 급등이라면 눌림목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굉장히 공감하신다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두 번째 기준. 이미 저점 대비해서 30%가량 오른 종목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전략에 공감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정말 여러분께서 확고히 지금 가져가셔도 괜찮은 기준이라고 나머지 두 분이 보고 계실까요? 최택규 전문가도 한쪽을 선택해 주셨어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에 더 힘을 실어 주셨는데 최택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는 노란불이십니다. 윤겸 전문가님.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제가 최택규 선생님 존경하고 또 팬이고 또 선생님 말씀하고 상당히 이렇게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언급하셨는데 저는 뭐 두 가지를 양수 겸장으로 양손 이렇게 쥐고 이렇게 또 신중하게 그걸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데는 뭐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노란불을 눌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 그냥 고스란히 양수겸장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최택규 전문가가 쥐어주시는 걸 고스란히 받아들고 양수겸장 하시면 지금 장에 무적 전략이 될 수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일 급등한 종목군들 쫙 추려서 그 가운데 그게 첫 급등이었다면 이후에 눌림목에 공략하자 이 전략과 그리고 바닥에서 30%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면 철저히 무관심하자라는 전략, 양수겸장 의견 나왔고요. 신상원 전문가님은 초록불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팬이 점점 됐어요. 최선성님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첫 번째 초록불을 선택한 이유가 됩니다. 바닥에서 첫 거래량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저는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한번 다른 프로에서 드렸는데 처음에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나오는 거는 나를 봐줘, 관심 좀 가져줘라고 주식 종목이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줄 때 그 기회겠죠. 예.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 저도 즐겨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초록불을 선택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되는 거, 네, 욕심을 참 제어해야 된다는 말에서 참 공감하는데 하나 더 저는 좀 플러스를 하자면 욕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또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때로는 또 강한 욕심을 부릴 때가 오긴 오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채팅창에서 레즈비츠님께서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애들 급등에 눌림목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하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택규 전문가님은 두 가지 기준 가운데서 첫 번째 기준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주식할 때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은 버리되 아까 이제 욕심하고 좀 별개된다면 자신감은 잃어서는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자신감이 잃으면 진짜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미리 팔아버리고 이거 진짜 사야 될 자리인데 하도 얻어 터지다 보니까 못 사요. 결국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여튼 뭔가 저점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막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절대로 거래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나오는 건 평소 거래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지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는데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래가 확 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터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작년도에 거래소 같은 경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거래 대금이 40조가 넘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터질 대로 터졌는데 거기서 거래가 나온다는 건 손바뀌었다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시면서 100%는 없어요.
진짜 거래 나오고 더 빠지는 애들도 간혹은 있어. 그러나 그거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면은 주식 말아야죠. 그죠? 그럴 땐 손절 정확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꿀팁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최특규 전문가님께서 고점 경신 또 저점 경신 종목 가운데 거래 대금의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SW 리님께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건 시선 끌기라고 남겨주셨고요. 레제비츠님께서 재밌는 비유 해주셨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 남자로 치면 바디 프로필 딱 찍고 해변 나가는 느낌. 딱 찍었다라고 딱 보여주고 좀 있으면 해변에 나가서 또 좋은 시간을 즐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꽉딱님께서 가끔씩 와주시는데 논밭 없습니다. 내 집도 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식에서 승부를 보셔야죠.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신상원 전문가, 별에 닿지 않아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밤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지만 절대 닿지 않죠. 그걸 보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우리 앵커님께서 제 뜻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기 처음 출연할 때도 약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한번 또 제 컨셉을 갖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또 뭐 급락 또는 그 경기 침체 둔화 이런 우려가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뭐 계속 시장이 안 좋았는데 우리 시장 오늘 좀 그래도 잘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 크게 나쁘게 뭐 이렇게 시장 전체가 망가질 정도의 요소가 나온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 환율도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또 우리 시장을 보다 보면은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다 올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 정책을 아예 못 박아놨는데 우리 금리는 어떻게 올릴지 어디까지 올릴지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이 이제 되면은 시장 말고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좀 궁금한 것들이 그런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3.5에서 좀 멈추고 싶어하는 한국은행 수장의 그런 의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3.5 이상을 그래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미국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보면서 시장과 우리 생활에서 좀 연관돼서 좀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또 중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술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 대유행이 시작도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보건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 방역을 풀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완화되고 면역을 갖고 있고 WHO에서도 말했다시피 90%가 이제 뭐 면역을 갖고 있게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리오프닝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 이런 확진자가 많아지고 약들을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위축되는 경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겁 안 내고 좀 조심스럽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구간을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제 지금 좀 도발을 좀 준비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하고 연초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악재들 중에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리스크거든요. 얼마 전에도 하려다가 한번 10월에도 말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전에 바로 최근에 우리 시장이 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랠리를 주도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 쉬고 있거나 밀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흐름을 주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그 베어마켓 랠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려놓은 종목들이 지금 밀려 있다면
그럼 결국은 다시 외국인들은 새해가 되면 1월이든 2월이든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종목들이 또 들어올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을 또 하나 드리자면 시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날이 추워졌어요. 경동도시가스 시세 나왔다고 저거 한번 사볼 걸.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아닙니다. 겨울은 또 옵니다. 내년에도 오고요. 또 올 겨울에서도 또 추위는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추위를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자들께 이런저런 조언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계속 낙오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역사적으로 시장은 큰 사건들 하나가 나오면서 출렁거리고 그걸 극복하고 또 지수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사건의 내용들만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를 좀 알면서 시장을 절대 여기까지 지금 듣는 분들은 포기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잘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이번엔 왜 또 이랬을까.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쌓여 있는 걸 본인들은 다 아는데도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축제는 끝나갑니다. 네, 축구가 끝나가죠. 결승으로 이제 왔는데 이럴 때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선 주식을 봐야겠죠. 공교롭게도 나이키 유니폼과 아디다스 유니폼이 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월드컵 수혜주가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시들시들합니다. 그래도 한번 그 재미삼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을 실생활에서 좀 알아가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제목으로 별에 닿지 않아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딸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목표 그걸 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수익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내 계좌는 회복될 거고 수익으로 갈 겁니다. 욕심만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코멘트 안에서도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에 이런 역사를 거쳐왔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출렁였다가 하락했다가 극복한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시장의 역사의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별에 닿지 않아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나의 위치를 파악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목표에 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성향이 맞으시고 또 뭔가 잘 풀리셔서 그러신 분들은 더 빨리 풀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신다면 결국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강한 녀석들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이 가운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서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죠.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완화하면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서 관련한 여러 가지 감기약 그리고 진단키트, 마스크 등등등 그리고 유헬스케어, 신상원 전문가가 강조를 해주셨던 유헬스케어까지 시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희한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랩지노믹스로 한참 동안 물려 있었는데 오늘 매수가를 회복했습니다. 매도할까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해서 세 분 의견 남겨주시죠. 코로나 확산 수혜주 더 간다 초록불, 더 가지 못할 것이다 빨간불 주시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말 대시세를 냈었던 코로나 관련 주식들, 그런 이후에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번 중국의 리오프닝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윤겸 전문가, 최택규 전문가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가 노란불 의견 주시면서 코로나 확산 수혜주의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는 쪽의 의견이 좀 더 우세한데요. 신상원 전문가 노란불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좀 제한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할까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란불을 눌렀는데요. 네, 예전 같은 그런 신풍제약 이런 것처럼 쭉쭉쭉 가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 구간마다 이슈마다 거래량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하라고 노란불 조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랩지노믹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매수가시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마이너스 30, 20일, 40일 때는 마이너스 10만 되면 난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10이 되면 이러다 본전 가겠지? 본전 되면 이러다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자, 판단은 본인의 욕심으로 스스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라면 저는 현금 챙깁니다. 네, 100% 챙기시겠어요? 네, 저는 100% 챙깁니다. 이럴 때는. 예, 이럴 때는 뭐 대부분은 수익 나면 반 정도 챙기고 반 보자 이런 의견 많이 주시는데 손실에서 회복했을 때 100% 현금 의견 주시네요. 최택규 전문가는 초록불 의견 주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는 것만 합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요. 얘가 지금 사장 지분이 12%인데 이거를 매각한다, 사모펀드에. 근데 1,000억이에요. 요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사모펀드가 좀 돈을 못 구해가지고 1차, 2차 늦춰지고 이제 다음 달 1월 18일 날 3차 돈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툭툭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쳐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일단 시장 참여자들 얘네들은 20억, 30억짜리가 아닌 1,000억짜리라고 하는 건 큰 금액이거든요. 결국 그거에 대해 배팅 들어오는 거고 결국 대주주 바뀌면서 미국 기업 하나 인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딱 이 연결시켜 봤을 때 지금 이 가격대는 내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하나하나 됐을 때는 저희 신고가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면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한번 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전 예로 보고 있어요. 언간에서 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모르는 종목은 절대 하지 않는데 이 종목 좀 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랩지노믹스 보유하신 영희한님께서 잘 참고해 보시면서 아니면 최택규 전문가님 계속 좀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겸 전문가님 초록불 의견 주셨어요. 네, 앞선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제 기업 환경 여러 가지 변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지금 여튼간에 이런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는 역시 기업 모멘텀이 있고 이슈가 연관이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언급 나온 중국,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방역 완화를 어떠한 대비책이라든지 대안책을 마련해 놓고 어떠한 이제 정밀 완화를 냈어야 되는데 너무 급급하게 민심이 이제 두렵고 그런 시위 반란에 이제 어떠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지금 뭐 후폭풍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도 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이제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변화,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외부에 이제 연관되는 이슈, 이런 부분이 이제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진입가에 오셨다면은 뭐 또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나머지도 들고 가는 전략도 전반적인 약세장도 생각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서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해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코로나 확산 관련한 코로나 확산 수혜주 모멘텀 남아있다 쪽에 의견 나오고 있고요. 다만 욕심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랩지노믹스 보유하신 분의 심리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잘 보시면서 전략 잘 취합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신상원 전문가님 날씨 추워진다고 매수해 주신 경동도시가스 수익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진달차님께서 남겨주셨고요. SW 리님께서도 인피니티 헬스케어 한 입 먹고 나왔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봉봉스TV님께서 오래산타는 신상원 전문가님 무료 공방 덕분에 많은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윤겸 전문가 목표는 단 하나. 윤겸 전문가님은 개인적으로 목표 있으세요? 네. 요즘 목표, 내년의 목표. 목표요? 앵커님 질문에 답변은 드려야 되니까 내년 목표는 잘 견뎌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네. 잘 버티고 잘 견뎌갖고 23년만 어떻게 탈 없이만 넘겨보자는 게 이제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코멘트로 이제 목표는 단 하나라고 말씀을 좀 요약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 뜻은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란 뜻으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앵커님 질문에 제 개인적인 목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풀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경착륙이 올 거라는 거, 경기 둔화 침체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은 이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50pp를 연준이 발표하고 파월 의장이 또 이제 뒤끝을 약간 시장에 이렇게 한마디로 분위기를 깨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상형 월드컵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을 좀 흥깨남이라고 표현을 좀 했거든요. 한마디로 흥을 깨는 남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80년대 연준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 의장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의장의 제2의 폴 볼커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여하튼간에 목표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거. 그거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 폴 볼커 의장이 이제 오일 쇼크 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진짜 살인적인 뭐 상상을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모든 경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 14%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이제 투자자들을 모든 이런 경제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반응이 어떤 엄청난 반감사고 하여튼 뭐 어떠한 이제 지탄 공공의 적까지 됐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퇴임하면서 물가를 4%까지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를 만든 분인데 파월 의장도 제2의 폴 볼커가 되기 위해서 역사에 있어 갖고 이제 오점을 남기지 않고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뭐 옆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매 판매 그 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금리는 끝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연말에 5.1%까지 예전에 저희가 강한 녀석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최종금리 뭐 질문도 나오고 앵커님이 하셔갖고 이제 다들 얘기하면서 5%는 넘기지를 많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죠. 너무 부담되니까요. 근데 이제 5.1%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달러도 다시 강세로 좀 돌아올 분위기도 보이고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은 앞에서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장세다. 둔화 침체를 통과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고 연말 연시 뭐 산타랠리도 이미 뭐 산타형 왔다 갔다고 신상원 전문가께서 또 언급도 하셨듯이 지금 연말 연시는 이렇게 그냥 넘기고요. 내년을 대비하는 연준의 목표에 맞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23년을 좀 하여튼 잘 견뎌서 빨리 좀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큰 틀에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중국 증시 말씀드렸는데 역시 어떠한 이제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정부나 당국은 참 신중하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 다가올 후폭풍을 갖다가 이제 마련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인민들이 뭐 코로나 답답하고 갇혀있고 봉쇄되니까 뭐 그런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 상황은 또 타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도 너무 많고 이런 이제 위생 부분도 이제 중국인들이 조금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 체계, 의학 체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체제 유지라는 거에 급급해 갖고 이제 이게 확산되고 큰 뭐 봉쇄로 이제 봉쇄가 이제 어떤 이제 대란이 이제 민심 대란으로 나올까봐 이제 빨리 이제 조치한 게 지금 후폭풍이 나와가지고 지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뭐 인력들도 지쳐가지고 의료진들이 뭐 지쳐가지고 의료진도 감염도 오고요. 지금 뭐 심각한 상태로 연말 더 추워지고 연시까지 지금 참 중국도 지금 뭐 안팎으로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여하튼 이제 이런 부분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뜻한 여기 와중에서도 관련주를 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학, 제약, 음압병실 관련, 뭐 무인 진료라든지 이런 관련주를 또 움직임 동태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유럽도 뭐 미국 따라서 내년 3월에 50bp를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2023년 새벽 벽두부터 역시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이제 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지원한다니까 지금 또 이 푸틴이란 이 독재자가 또 지금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을 또 핵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도대체 사실 이제 푸틴이 처음 초창기 집권 등장할 때는 참 이미지가 그래도
상남자에 좀 가까운 조금 뭐 정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남자로 봤을 때 호감이 좀 갔던 인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이분 정리를 누가 해주시든지 끌어내리든지 해야지 뭐 이게 전쟁이 끝나야 세계 증시가 좀 한숨 돌릴 텐데요. 이거 참 깝깝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증시 내년에 지금 주택 담보 영끌 쪽들이 지금 뭐 이자 뭐 지금 대란이죠. 연체 이자 지금 뭐 폭탄 직전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초에 어떤 위기로 돌변할지 참 뭐 악재들이 지금 끊임없이 또 꼬리를 물고 지금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이 이제 대란 연체 대란이 폭발되면 또 증시에 결코 안 좋죠.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보시면서 내년 증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가스, 전력가스 내년에 2배 또 오른답니다. 이제 관련주 보시고 또 23일 날 뭐 실내 마스크까지 번내 안 맞네 지금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요거 화장품주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결정이 물론 나봐야겠지만은 그거 지켜보시고 또 우리나라도 확진자, 위중증자가 늘어납니다. 관련주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드론 민관 합동, 민과 이제 관이 합동해서 이제 무인 체계 드론 관련 부분 이제 통합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도 한번 그 틈새 시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저는 봤던 건 이제 전력, 가스, 화장품, 음압, 제약 이런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올 연말 잘 마감하시고 내년에 2024년을 잘 견디고 버텨서 2024년에 같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장이 오길 기원하면서 요약 말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떤 위기가 도사릴 수 있다는 그 뇌관을 또 한 가지 전해주셨네요. 주택담보대출의 그 연체 가능성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중국 같은 경우에 또 그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코로나 관련 인력들이 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뭐 관련한 위기들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세 분 모두 아마 금리로 보실 겁니다. 아까 최태규 전문가는 금리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금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했을 때 잘 버텨 나갈 수 있을 건가 여러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들까지 푸틴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젊은이들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전력 공급 안 돼서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 역사를 되돌아보자라면서 책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요.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 코멘트들 가운데서 쭉 요약을 했을 때 제일 또 이제 꼽을 수 있는 섹터를 윤겸 전문가가 또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세 분이 관심을 제일 먼저 갖고 계실까요? 전력, 도시가스 관련주 최우선 관심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리고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 노란불, 음압병실 등 의료 대란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전기 요금, 가스 요금 2배 인상 이슈 있고요.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초록불은 전력, 도시가스,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이 노란불, 그리고 음압병실 등 의료대란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은 윤겸 전문가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 노란불이신가요? 네, 신상원 전문가도 역시 노란불이신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중국발 그 이제 여파 그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도 물론 지금 이제 환자하고 위중증이 더 늘어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언급하신 대로 예전만큼의 그런 이제 파워라든지 예전만큼의 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중국발 또 연관돼 있는 이런 이제 관련주들 또 이제 국내 또 중증이라든지 환자가 급증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추가 상승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나머지 뭐 화장품 리오프닝 이런 전력 관련주도 뭐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저도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거기서 네. 조금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쪽에 조금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최태규 전문가 의견만 확인해 볼게요. 화장품주 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기 부양할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된 애들 움직이지만 요거는 어찌 보면 거짓 같아요. 한번 좀 제대로 조정 주면 그게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눌림목 공략해보자는 의견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내년도 버티는 거 잘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 있다고 하셨는데 미스터 보수, 미스터 겸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순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강한 녀석들 추천주를 가지고 또 강한 녀석들의 전문가들이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오늘 2대 스트롱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순위 동향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급락에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우리 시장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2350선에서 코스닥은 710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막을 내리는 오늘까지도 토마토 티켓이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헬스케어 관련주죠. 이지케어텍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전산실을 모태로 한 세계적인 의료정보 시스템 기업입니다. 이 베스트케어와 엣젠 넥스트라는 서비스를 병원에 제공하는데요. 사우디와 해외 수출 기대감으로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매수가는 26,600원,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23,500원까지 올라주면서 14.08%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티켓도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동 도시가스인데요. 내년부터는 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400원,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31,450원까지 오르면서 10.7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네, 신상원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또 우승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티켓 2장을 획득하시면서 26장으로 1위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20장으로 2위로 마감하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15장으로 3위,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하셨죠. 최특기 전문가님 9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1위 우승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신상훈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획득하신 티켓 중에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은 바로 대창단조인데요. 10월 14일에 추천을 하신 뒤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면서 도대체 고가가 어디까지일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주가 날아오른 종목이죠. 7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투푸른저축은행인데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도 13%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수익률은 73%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유신과 동양파일인데요. 각각 63%대, 또 51%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네옴시티와 또 우크라이나 재건수의 기대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콘텐츠 관련주죠. 애니플러스도 51%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6위는 지하이텍인데요. 2차전지와 수소전지 모멘텀으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4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고요. 7위는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주로 부각받은 태경 BK입니다. 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네요. 네, 이어서 8위도 보시죠. 8위는 현대공업인데요. 2차전지 나노세라믹 코팅 분리막 관련해서 모멘텀을 부각받았습니다. 25%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그 밑으로는 바이오주, 유틸렉스, 그리고 카페 음료 관련주, 흥국 F&B까지 모두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그럼 오늘 추천주 리뷰부터 소감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대 스트롱맨을 발표합니다. 강한 녀석들의 2대 스트롱맨은 바로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전략으로 9월 하락장부터 반등 이후의 횡보장인 지금까지 굳건하게 1위를 지켜주셨는데요. 젠틀함 속에 숨겨진 뼈를 때리는 조언, 그리고 눈치 보기와 줄 때 챙기는 전략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토마토의 젠틀맨 신상원 전문가. 주도주 없는 혼란한 시장에서 신상원 전문가가 남긴 수익률과 티켓은 이 강한 녀석들 2대 스트롱맨으로 손색 없는 정말 멋진 기록이었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재밌게 뭔가를 갖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께 좋은 종목들 소개하는 그런 또 경쟁심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운도 좋았고 흐름을 좀 같이 가는 종목들을 잘 어떻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응원하신 분들, 해주신 분들께. 그래서 뭐 소감이라면 뭐 그냥 일단 여러분들을 뭐 위에서 뭐 이런 종목을 꼭 갖고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이 아무리 무너지고 또는 뭐 막 간다고 해서 다 모든 게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갖고 왔어요. 좀 종목들 살펴보시면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것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종목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쁜 회사는 아니겠죠. 나쁜 회사면 시장에 상장이 안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기업이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기업이 실적도 좋고 열심히 커가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회사가 제가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아마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그래 삼성만 최고가 아니구나 이것만 최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 좋게 나오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수익률 탑 10 종목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섹터가 엮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섹터를 공략해 주시면서 티켓을 골고루 따주셨는데요. 이 10개 종목 가운데 5가지 종목을 리뷰해 보면서 포인트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월 14일에 추천주 대창단조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부터 리뷰해 볼까요? 네, 대창단조는 그 진입 시점에서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그러니까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항상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차트를 보고 하지만 저는 실적이 그래도 기반된 거를 항상 먼저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많이 많이 갔던 거 이런 거 좀 하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뭐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었고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또 마침 이슈가 붙었죠. 네옴시티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이 붙으면서 이제 시세가 야금야금 가다가 한번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갔습니다. 물론 더 9,000원대도 이렇게 가고 그랬지만 저는 한 8,800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래가 일단 터졌을 때는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여기까지는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또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창단조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아직도 욕심과 미련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약간 상단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하면 익절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였습니다. 애니플러스였는데 이 종목은 저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거래들이 나오는 거는 수상하게 봐라. 그리고 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은 더 수상하게 봐야 된다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는데 음봉으로 거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밀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면 회사가 실적들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수급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컨텐츠주인데 이게 왜 움직이지? 혼자 움직이나?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이 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테마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게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돼요. 한 종목이 눈에 띄면 그 종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컨텐츠들이 살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자랑 같기도 하지만 이때부터 컨텐츠 미디어주, 웹툰 관련주 다 엮어서 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나와서 뭐 공개 방송에서 뉴나 쇼박스를 말씀드렸는데 같이 이제 뭐 시간의 상한가도 가고 그랬죠. 근데 이 애니플러스를 공략을 할 때는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조정을 할 때 이 가짜 음봉이냐 아니냐를 결과로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그리고 계속 거래가 이어진다면
이슈가 자꾸 뭔가가 붙어진다면 주가는 올라갈 때 당연히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명분들이 쌓여진다면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 건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고요. 또 이게 애니플러스를 필두로 해서 다른 컨텐츠주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크게 수익을 났던 것만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저는 좀 아쉬운 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이걸 흥국 F&B를 보여드리는데 흥국 F&B도 바닥에서 추세를 턴하는 거래량에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을 살펴봤더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스타벅스라든가 다른 프랜차이즈의 이제 주스나 이런 원료를 공급하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 컨센서스를 다 하회하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점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고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명분처럼 컬리 상장 이슈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수급도 그때 기관 외국인 살짝 들어오고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상당히 지루했었죠. 근데 지루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스타일을 좋아해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내 불안감을 이 하락장에서는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략을 했는데 지금 한 3,000원 정도까지는 갔었습니다. 아직도 이거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살며시 올라가고 있는데 한 3,200원, 300원 정도 가다가 거래가 나온다면 큰 거래가 나온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요즘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또 윤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던 그런 DNC나 대원 이게 아까 애니플러스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연관된 종목들을 찾다가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거래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DNC, 대원, 애니플러스, 미스터블루 이렇게 있었는데 또 섹터가 움직일 때 주의해서 볼 게 또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맛집 골목을 우리 전문가님들과 앵커님들과 갔는데 맛집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식당에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한가가 처음 나올 때 키다리 스튜디오에 돈이 제일 많이 몰렸어요. 그럼 그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거 첫 번째 거래 터질 때 그렇다면 거기가 맛집이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앞으로 섹터주를 하실 때는 대장주를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경동도시가스도 오늘 시세가 낮지만 걔가 먼저 움직였던 이력이 있으니까 대장이 한번 10% 가면 부대장은 5, 그 다음에 3등 이런 애들은 1, 2%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대응할 때 한번 명심하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셨으면 해서 요 종목까지 한번 리뷰를 한번 5종목을 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요 이제 241선 앞으로 한 번 더 거래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 완전히 청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대 스트롱맨의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9월 1일 시가가 2,440선이었고 그달에 2,130선까지 훅 갔다가 정말 점차 회복되는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정말 이 강한 녀석들 모든 분들 선전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2대 스트롱맨 신상원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부터 시작됐던 강한 녀석들이 이번 개편을 맞이해서 종영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호응해 주시고 오늘도 아쉽다고 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강한 마음 가지시고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살아남으십시오. 고맙습니다.